60 넘어 알게 된 가장 후회되는 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께 한 가지 질문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단 하루만 다시 돌아볼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행복했던 순간입니까? 아니면 문득문득 가슴을 눌렀던 후회의 순간입니까?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기억에 또렷이 남는 건 잘한 선택보다 그땐 왜 그렇게 썼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때는 최선이었다고 믿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조용해진 밤에 혼자 남았을 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 돈을 꼭 그렇게 써야 했을까? 조금만 달리 썼다면 지금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는 부자가 되는 이야기, 돈을 불리는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노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알게 된 후회로 남은 소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탓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과거를 부정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나이까지 버텨오고 책임지고 견뎌낸 당신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즈음 당신이 이런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아직 늦지는 않았구나. 지금부터 당신의 이야기,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후의 후회로 남는 소비 5가지. 첫 번째, 남들 시선을 위해 쓴 돈. 우리는 돈을 쓰면서도 항상 계산기를 두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순간 돈보다 먼저 남의 눈을 계산하며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 뒤처져 보이진 않을까? 내가 너무 없어 보이진 않을까? 그 질문은 말로 꺼내진 않았지만 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버거워도 조금 무리여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이 나이에 이 정도는 있어야지. 나만 안 그러면 이상하지. 그렇게 쓴 돈은 기쁨보다는 안심을 사기 위한 돈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조용히 지갑을 열었던 겁니다. 그 순간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내 삶을 위한 결정인지 아니면 시선을 피하기 위한 반사적인 행동이었는지, 그저 남들 사이에서 튀지 않기 위해, 뒤처지지 않기 위해 나를 조금씩 희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젊을 때는 그런 선택들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역할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사람들과의 거리가 조금 멀어지자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렇게까지 애쓰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이요. 누군가의 시선은 생각보다 오래 머물지 않았고 사람들은 우리 삶에 그만큼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작 오래 남은 건 남들의 말이 아니라 내 통장과 내 마음이었습니다. 남들 시선을 의식해 쓴 돈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도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기쁨도 만족도 선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남는 건 묘한 허탈함입니다. 그때 나는 나를 위해 쓴 게 아니었구나. 그 깨달음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노후에 접어들면 더 이상 보여줄 무대가 줄어듭니다. 그러자 그동안 애써 유지하던 것들이 하나둘 내려놓아집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그렇게 살았을까? 남들 시선을 위해 쓴 돈은 그 순간에는 나를 보호해주는 것 같았지만 결국 나를 가장 늦게 돌보게 만들었습니다. 그 돈이 조금이라도 내 몸을 위해 쓰였다면,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데 쓰였다면 어땠을까? 이 질문은 후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라도 달라질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나이에 와서 비로소 알게 된 진실 하나는 분명합니다. 남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우리를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시선을 위해 쓴 돈은 결국 나 혼자서 감당해야 했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남들 눈이 아니라 내 삶을 기준으로 돈을 써도 되지 않겠느냐고. 이 깨달음이 늦은 후회로만 남지 않기를, 지금부터의 선택을 조금은 가볍게 만들어주기를 바라면서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두 번째, 몸보다 먼저 사라진 물건들. 우리는 오랫동안 몸보다 물건을 먼저 믿고 살아왔습니다. 몸은 언젠가 약해질 거라 생각하지 않았고 물건은 오래 함께할 거라 믿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몸은 웬만한 무리는 견뎠고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나를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편하면 됐고 지금 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버거워질 것들, 언젠가는 필요 없어질 것들에 큰 고민 없이 돈을 썼습니다. 그때는 그 선택이 내 삶을 넓혀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먼저 변한 건 물건이 아니라 몸이었습니다. 몸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았고 예전처럼 오래 버티지도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물건은 그대로인데 그걸 다루는 내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한때는 든든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관리해야 할 것, 지켜야 할 것,
정리해야 할 것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노후에 중요한 건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덜 힘들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느냐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 배웁니다. 몸은 돈으로 바꿀 수 없고 한번 약해지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도요. 그래서 뒤늦게 생각해 봅니다. 그때 그 선택이 과연 내 몸을 생각한 소비였을까? 조금 더 가볍게 살 수 있었고 조금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었는데 괜히 짐을 늘려온 건 아니었을까? 물건은 언제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막상 노후에 이르러서는 그 정리조차 몸에 큰 부담이 됩니다. 예전에는 사는 게 힘들다고 느꼈다면 이제는 유지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이때 비로소 소비의 기준이 바뀝니다. 얼마나 좋은가가 아니라 얼마나 덜 힘든가,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에게 맞느냐. 노후에 후회되는 소비는 대부분 몸의 변화를 너무 늦게 고려한 선택들이었습니다. 몸은 변했는데 삶의 구조는 그대로였고 그 간극이 불편함이 되고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소비는 몸이 기준이 되어도 괜찮다고, 지금의 나에게 맞는지, 지금의 몸이 감당할 수 있는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많은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물건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몸이 남습니다. 그리고 노후의 삶은 그 몸과 함께 매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물건이 삶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몸이 삶을 이끌 수 있도록 소비도 그에 맞춰 조용히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 감정으로 결정한 소비. 우리는 늘 이성적으로 돈을 쓴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필요해서 썼고 계산해서 결정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지갑이 열렸던 많은 순간은 계산이 아니라 감정이 먼저였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 이유 없이 찾아오는 외로움, 괜히 작아지는 마음, 그 감정은 소리 없이 다가와 조용히 선택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소비가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이 마음을 잠시라도 덜 느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돈을 쓰는 순간만큼은 괜찮아진 것 같았고 마음이 가벼워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감정으로 한 소비는 위로는 빨랐지만 사라지는 것도 빨랐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물건이나 결과가 아니라 묘한 공허함 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노후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이 패턴을 알아봅니다. 그때의 소비는 삶을 바꾸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마음을 덮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을요. 특히 마음이 약해질수록 소비는 더 쉽게 결정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을 때, 괜히 초라해진 기분이 들 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 그 감정은 돈을 쓰게 만들기에 너무나도 솔직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변하고 선택은 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소비는 위로가 아니라 짐이 됩니다. 노후에 후회되는 소비 중 가장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건 바로 이 감정의 흔적들입니다. 그때 나는 물건을 산 게 아니라 외로움을 잠시 미뤘을 뿐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르게 보입니다. 돈을 쓰고 싶어질 때 그 이유를 먼저 묻게 됩니다.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건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많은 소비가 조용히 멈춥니다. 노후의 소비는 더 이상 마음을 달래기 위한 도피가 아니라 마음을 지켜주는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감정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돈은 감정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정이 올라올 때 지갑을 열기보다 잠시 멈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아끼기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와서 비로소 알게 된 건 돈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을 다루는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기까지 우리는 충분히 많은 돈과 시간을 써왔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조용히 선택해도 되는 때입니다. 네 번째, 나중에 미뤄둔 나 자신. 우리는 늘 나 자신을 나중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었고 우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은 참고 견뎌야 할 시기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선택은 언제나 뒤로 밀렸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조금 더 안정되면, 조금만 더 지나면. 그 조금은 생각보다 길었고 어느새 인생의 대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참 잘 견뎠습니다. 불평하지 않았고 내색하지 않았고 해야 할 몫을 다 해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나를 챙기는 소비는 왠지 미안했고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보다 중요한 것이 늘 먼저였으니까요. 하지만 노후에 이르러 시간이 느려지고 주변이 조용해지면 그 미뤄둔 나가 문득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조심스럽게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며 살아왔을까?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나를 돌봤는지가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노후에 후회되는 소비 중 하나는 과하게 쓴 돈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쓰지 않았던 시간과 마음입니다. 아껴두었던 건 돈이었지만 그 대가로 나를 너무 오래
방치해온 건 아니었는지 뒤늦게 그때는 그렇게 사는 게 어른이라고 믿었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고 미루는 게 책임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에서야 알게 됩니다. 나를 계속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돌아갈 나 자신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노후는 새로 시작하기엔 조금은 조심스러운 시기지만 나를 회복하기엔 결코 늦은 시간은 아닙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선택해도 되는 때입니다. 크지 않아도 좋고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라도 나를 선택하는 경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미뤄온 삶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만큼 책임감 있게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만 앞으로의 시간만큼은 나 자신을 맨 마지막에 두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주어도 좋겠습니다. 이제는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기준으로 소비하고 쉬고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노후를 위한 가장 늦었지만 가장 중요한 소비일지도 모르니까요. 5번째, 쓰지 말았어야 할 돈보다 쓰지 못한 돈. 우리는 흔히 노후에 가장 후회되는 소비를 떠올릴 때 괜히 써버린 돈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때 안 써도 됐을 돈, 조금만 참았어도 남았을 돈.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후회의 방향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정작 마음에 오래 남는 건 쓰지 말았어야 할 돈보다 쓰지 못했던 돈입니다. 쓸 수 있었지만 쓰지 않았고, 써도 됐지만 참고 넘겼고, 나를 위해 써도 괜찮았지만 끝내 허락하지 않았던 돈. 우리는 평생 혹시 모를 내일을 대비하며 살아왔습니다. 불안은 늘 있었고 그 불안은 지갑을 닫게 만드는 가장 강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보다 더 아꼈고 여유보다 먼저 걱정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덕분에 지켜낸 것도 많고 버텨낸 시간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노후에 이르러 시간이 더 소중해지자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끼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 정작 누리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는 사실을요. 돈은 남아있었을지 몰라도 그 돈을 쓸 수 있는 기회와 체력과 마음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까지 참았을까?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었고, 조금 더 나를 아껴줄 수 있었고, 조금 더 삶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었는데 괜히 스스로에게 인색했던 건 아닐까? 노후에 후회되는 소비는 과한 선택만이 아니라 하지 않은 선택에서도 생깁니다. 너무 이른 걱정, 너무 오래된 불안, 너무 익숙해진 절약, 그 모든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현명함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쓰는 게 낭비가 아니라 삶을 유지하는 선택일 수도 있다는 것, 아끼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 잘 쓰는 것이 노후의 지혜라는 것. 지금 이 나이의 소비는 과시도 비교도 욕심도 아닌 내 삶을 조금 덜 힘들게 하기 위한 선택이면 충분합니다. 쓰지 못했던 돈을 지금이라도 돌아보며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만큼 불안했고 그만큼 책임감이 있었으니까요. 다만 앞으로의 선택에서는 조금 더 나에게 관대해져도 괜찮습니다. 돈을 쓰는 이유가 불안이 아니라 안정이 되도록 지금의 나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존중하는데 돈을 쓰는 것, 그것이 노후에 가장 후회가 적은 소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과거를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기 위한 작은 방향 전환입니다. 이제는 쓰지 못했던 돈을 후회하기보다 지금의 나를 위해 조용히 선택해도 되는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이 시간 동안 당신의 마음속에도 여러 장면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잘한 선택도 있었고 아쉬운 결정도 있었고 떠올리기엔 조금 마음이 무거운 기억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했고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고 누군가의 삶을 지켜내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남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산 사람은 후회조차 남기지 않으니까요. 오늘 나눈 노후에 후회되는 소비 이야기는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무엇을 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대한 조용한 되돌아봄이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선택을 평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선택들은 그 시절의 당신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느냐는 지금의 당신이 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소비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불안을 덮기 위한 것도 아니라 당신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크지 않아도 좋고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를 덜 힘들게 보내는 선택, 마음을 조금 더 안정시키는 선택, 몸을 조금 더 아끼는 선택, 그런 작은 소비들이 모여 노후의 삶은 의외로 단단해집니다. 이제는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의 인생이 더 잘 살았는지를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미 충분히 많은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 써왔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당신 자신을 위해 조금 더 부드럽게 살아도 됩니다. 혹시 지금도 이미 늦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선택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늦지 않았습니다. 노후는 줄어드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바뀌는 기준의 문제입니다. 더 많이 가지는 삶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삶, 덜 아픈 삶, 덜 불안한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시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지난 선택을 조금은 가볍게 내려놓게 하고 앞으로의 시간을 조금은 따뜻하게 바라보게 만들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당신을 존중하는 방향이어도 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삶을 대신해 이야기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오늘도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